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변주호 사무처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급 시험 보신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얼굴을 그래도 좀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이제 화면을 다 끄고 계셔서 제 혼자 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뭐 토요일 날 1급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또 듣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또 이렇게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런 교육들 만들어서 참 여러분들 좋은 학교에 다닌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앞서서 강의하셨던 분은 아마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해주셨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같아서 되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면접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전 시간에 거기 컨설팅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현장에 와서 아니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제가 현장에 계신 뭐 복지관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뭐 관장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면접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뒤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취업을 당장 이제 뭐 지금도 취업을 이제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기이기도 한데 당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연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 뭐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보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서류 그리고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은 과연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답은 있는가? 면접에 정답은 있는가? 정석은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가? 아니면 저렇게 하면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모범 답안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경직되어서 면접을 좀 준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좀 들어서 좀 그래도 내가 사육시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저를 선택을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떤 그 모든 자료라든지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꼭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좀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면접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수동적으로 대부분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복사로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내딛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평생 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은 과거에 다르게 좀 많이 희석되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서 내가 4년 동안 배운 아니면 그 이상 배운 이런 사회복지라는 어떤 이 학문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곳인데 너무 수동적으로 제발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일할 곳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공고 나와 있는 곳들 중에 괜찮다고 생각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할 곳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그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세하게 좀 공부를 하고 이 조직이 나와 맞는 곳인가를 좀 확인한 후에 그곳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그곳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현재 대구광역사회복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첫 번째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기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나와 맞는 곳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과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리고 내가 가서 일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인부터 시작해서 산하시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자리에 써놨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나와 맞는 곳인가? 나와 맞는 곳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가면 내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잘 아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그곳에 있는 사회복사들은 과연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기관은 내가 예를 들어 실습할 때 그 기관을 경험을 했다면 내가 실습했던 그 기관이 사회복지사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실제 많은 사회복지 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사회복 시설 기관이 한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은 센터들 시설까지 다 합치면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기관들은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직원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냥 직원을 하나의 뭐 이런 표현 좀 모르겠지만 좀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두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성적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리고 활동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출발했던 친구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에 같이 들어갔다면 같은 시기에 들어갔다면 5년, 10년 후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 활동들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후에 봤을 때 그 친구는 아주 높은 직급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처음에 더 잘 취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 친구가 벌써 과장 직급, 부장 직급 달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냥 평사회복사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선택할 때 기관을 가서 내가 일해보고 싶다고 그 기관을 정했으면 그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냥 이런 사회복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급에 있고 똑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A라는 사회복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회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관의 사회복사들, 종사자들을 성장을 돕는 기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기관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관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맞는 곳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학문을 공부할 때 종교나 이런 부분들과 뭐 사회복지는 이렇게 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일해야 되는 현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어떤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들을 다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기관들에서 그걸 국가의 사무를 위탁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 많은 법인들의 종교적인 부분들을 바탕에 두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야. 그런데 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간다거나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곳에서 롱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 그리고 어떤 뭐 좀 더 깊게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나의 어떤 종교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도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 기관에서 잘 적응도 하고 또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이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이 더 다양해졌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현장에 나올 때만 해도 별로 선택의 여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면 생활시설, 이 정도의 어떤 선택이 되고 있는 거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 관련된 시설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생활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고 많고, 뭐 직업재활 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노인 영역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재가센터들이 있고 또 양로원이 있고 이런 것들, 요양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나는 어떤 곳이 나와 맞는 곳일까, 이런 부분들. 되게 고민하는 취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현장에 나오면 나는 실질적으로 노인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영역에 갔다면 그분은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영역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또 좀 충분하게 고민한 후에 시설을 선택하고 법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선택권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기관에서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서 아무 기관에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서 오래 일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기관을 선택해야지 내가 그곳에 가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많은 곳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희 협회에도 여러분들 취업하시기 위해서는 대구사회복사협회 그리고 경북사회복사협회 이런 사회복사협회 홈페이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곳에 올라온 많은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인지 시설들인지를 잘 살펴보신 후에 그곳에 응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선택하지 못해서 빨리 그만두고 나오고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조직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조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시설, 기관,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응시하는 기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철학이 나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와 경북 아까 제가 대구에는 600여 개의 사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경북에도 더 많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채용해라. 나도 기관을 면접한다는 기관이 나를 면접하지만 나도 기관을 면접 본다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설정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는 곳을 정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마 여러분들 삶 현장 실습 이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 실습 이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난 이런 기관과 맞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취업할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해야지 여러분의 취업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할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각 시설별마다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면접에 임할 때나 그 시설을 택할 때 가져야 되는 배경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택했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조직화, 공동체, 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아마 여러분들 면접을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게 되면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조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가만 했지만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에도 사례관리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관에 가려면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많은 노인복지관들이 노인 세대에 진입하기 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관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조금 배경 지식으로 가져간다면 면접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사회복지 시설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자 시설에 일할 때 가져야 되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가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 내가 그곳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좀 정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 배경 지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목표 설정을 먼저 한 후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 빨리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땡땡 시설에 들어가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기 이런 부분들 하는데 준비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면접 질문지도 뽑아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지 밖에 좀 전에 이제 먼저 하셨던 그 선생님이 보니까 예상 질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접 질문에 예상되어지는 면접 질문에 대한 질문지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인 시설 정보를 얻는 부분들 어디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그 시설에 맞게끔 모든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질문이 있지만 그 시설에 맞게끔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과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시설에 들어가 보면 미션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이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왔는지 산하시설들은 어떻게 있는지 법인에 만들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종교법인인지 아니면 민간법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다 나와 있지만 가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 법인의 어떤 설립부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 가면 법인의 시설에 가면 법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이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장님, 원장님들의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 그거를 한번 좀 출력을 해서 읽어보시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의 말에 인사말 그리고 기관의 인사말에 이 시설이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할 때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님 아니면 이사장, 기관장, 원장들의 인사말들을 조금씩 보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접을 볼 때 언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통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갑자기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지만 그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 면접 질문지도 만들고 답변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누구를 앞에 세워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도 할 수 있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연습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여기도 제가 자료를 나왔지만 사회복지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슈퍼바이저들이 사회복지사는 슈퍼맨 돼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된다. 운전부터 뭐 다 해야 된다. 케어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사회복지사 역할이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관에서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모든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져 가고 그 다양화되어져 간다는 것들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게 발전이 되는 노인복지관이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가정에 대한 사업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되고 이런 형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가 그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화되어서 갔던 시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보편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가져야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분야라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 기관에서 아니면 우리 법인에서 아니면 그럼 내가 비슷한 또래에서 난 이걸 제일 잘해. 어? 작게 카테고리를 분할하더라도 분할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제일 잘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 개발하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그 기관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발휘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 내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내가 다르게 이번에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친구, 동료들에 비해서 내가 이 부분들은 제일 잘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 이후에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기관에서 맡았던 협회 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들이 사례관리, 실무조태 사례관리 그리고 행정회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담당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행정,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제 스스로를 공부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누가 컨설팅 해달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 작은 단위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등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런 부분들 잘하는 것들이 이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만들어서 면접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작년에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는 부분들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졸업해서 이제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줌이라든지 뭐 이런 비대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온택트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훈련이 벌써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취업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 이런 기계를 다루는 부분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현장에 있는 누구 선배
선배 사회복지사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 대한 서비스들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들을 반드시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들도 여러분들 그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히든 카드들을 만들어서 자기소개서도 반영하고 업무적으로도 조금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장에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배들 이런 분들하고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복지사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사회복지사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의 사회복지사에서의 어떤 그릇들이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눈높이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분들은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로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뭐 학교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 대학교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서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업무 성과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여러분들이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여러분들 일에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하는 힘, 네트워크하는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까지 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에 좀 잘 녹아들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뭐 사회복지사로 현재 한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부분들이 어떤 수용,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네트워크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정치인들, 뭐 지역사회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아니면 당직자들, 그리고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지역에 최근에 들어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이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어른들, 뭐 주부, 아이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확장이 되고 이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그 사회복지사 중에 한 명은 이 친구는 음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는 지역의 생협에 평상시에 본인이 생협을 이용을 하면서 생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부분 저소득계층의 아이들과 많이 만나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를 먹이고 싶다는 거죠. 이 사회복사의 바람이. 비록 소득 수준이 낮아서 좋은 걸 먹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지만은 같은 값이면 좋은 걸 먹이고 싶다는 데서 이 사회복사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사는 생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그 아이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먹죠, 인스턴트 식품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가운데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유해식품을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출발 자체는 그냥 난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음식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출발해서 그 아이들이 유해식품 섭취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사회복지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 일할 때 있던 친구인데 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상담 과정에서 이런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지만은 화병이라고 많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런 화병을 풀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외부 프로포절을 해서 그 프로포절이 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어떤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했던 관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보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 학교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학과만 졸업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학과를 다니면서 맺어왔던 다양한 네트워크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부분을 이력서에 좀 반드시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회복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를 단순하게 나는 이게 전문직이니까 물론 사회복사는 전문직입니다. 그렇게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사로 살아가는 힘을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용자들한테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현장에 사회복사로 일하려고 하지? 내가 사회복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기 안에 이력서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사회복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걸 선택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할 때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입학할 때 당시에는 전국에 사회복지학과가 한 40여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복사가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입학을 했지만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하고 현장 실습을 마치는 그날 이렇게 저는 결심한 거죠. 나는 평생 사회복지사로 살아야 된다. 나는 평생 사회복사로 살겠다. 이걸 제가 다짐했었거든요. 그게 내가 일하는 직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다. 이렇게 저는 그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복사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사회복사로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전했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2번 정도 했는데 복지관에서 일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일해보고 좀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이력서에는 항상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음에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이력서에는 실습할 때, 그리고 실습 이후에 기관에서 봉사했던 그 경험들, 거기에 만난 클라이언트 이야기가 제 이력서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직을 할 때 그 직전 기관에서 만났던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들이 제 이력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볼 때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많은 관리자들은 이 서류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작성했는지 어느 정도 폼이 납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때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전 제 첫 직장이 안심종합 사회복지관인데요. 그 저희가 실습했던 곳이고 저는 그곳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했는데 그때만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고 이 가정은 장애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그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같이 목욕탕에 가고 싶고 목욕탕에 가서 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한 1년 정도를 목욕탕에 같이 다녔어요. 매주 토요일, 거의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 가는 날이었으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2시에 만나서 2시간 정도를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목욕한 듯할, 목욕한 듯한데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은 아빠하고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했지만 아빠가 역할을 해주는 동네 형하고 항상 뭐 형이라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그렇게 형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형하고 매주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 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저와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제가 그곳에 사회복사로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봉사자가 연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사회복사를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들한테 이런 크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들은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역할을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커서 분명히 그 아이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몸이 불편해서 나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었지만 복지관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 사회복사 선생님이 나하고 함께 갔고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서류 안에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러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되는 책임자라면 그러한 부분들, 이 서류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진 이 자기소개서에 얼마만큼 진솔하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가를 볼 겁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아주 글만 잘 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써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좀 힘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실습을 했고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삶의 다른 현장들 속에서 분명히 만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좀 자극받고 내가 좀 더 전문가로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 현장은 아직까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조금 다르게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마다 채용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기관들마다의 어떤 그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이 딱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보다 대부분 기관들이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채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거죠. 내가 면접장에서 태도, 언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눈여겨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시설들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채용을 결정한다고 생각은 하고 그렇게 선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관적으로 호감, 그 사람에 대한 호감, 외모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호감 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호감 가는 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부분. 그 말투 속에 그 태도 속에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는지 진실함이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관장들 어떤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가? 물론 언어 태도 이런 부분들의 자신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극성이 묻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적극성이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꾸며서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랜 연습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이런 삶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고 자신감 있게 살지 않았는데 면접장에서 그게 자신감이 묻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꾸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목표를 분명히 그래서 자신감과 적극성이 묻어나는 사람 이 부분들은 당장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나한테 묻어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억지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인척하는 것들은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수준에서 자신감, 바른 태도, 적극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그 복지관에서는 상담을 주로 하는 사회복사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로 하는 일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막 업돼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막 자신감 충만하지만은 너무 업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좀 진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태도에서 자신감과 적극성이 묻어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한테 보통 면접을 보면 아까 1대1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원자가 많을 때는 3명, 4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면접관한테 본인을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처럼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진솔함과 진정성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지 꾸며져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있는데 땡땡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 작성할 때 법인 시설들 양식을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시설들마다 이 양식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원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기관들 몇 군데를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시설들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좀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법인 미션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인사말들을 반드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그 후배들한테 해야지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 기관들한테 주로 그러면 본인들은 부장이면 원장이면 관장님은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물어봤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잘 중요한 부분 자기소개해보라고 이야기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전에도 전 시간에도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봤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생 이런 요즘에 세월에 들어가서 뭐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제 뭐 크게 위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고 그리고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혹 질문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관들도 제가 대구에 있는 큰 법인들 몇 군데의 그 자기소개서 양식, 이력서 양식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학창시절 가장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사는 어떤 사람이 사회복사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물어보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뭐냐? 사회복사는 뭐냐? 이런 부분들, 본인만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들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역량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뭐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유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들. 이건 다들 다르겠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현장에 오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앞으로 2년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의라든지 품행, 성실성, 조직적 협조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서 뭐 상담을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누군가 동료와 함께 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의 상사와는지 아니면 동료 간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이상적인 동료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에서 물어보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논리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나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시간의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100%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간 휴일이라든지 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나 모든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시킬 수 있고 부당한 업무들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가 시간을 뭐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 뭐 그래서 많은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실질적으로 사회복 시설들마다 필요로 하는 아까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 예를 들어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그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반드시 그 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그 학습을 한 후에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합격을 한다면 자기개발과 기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지 내가 이 기관에서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사회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본인이 내가 어떤 사회복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후원사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사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후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묻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관들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해 말하든지 최근에 매스컴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이용자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인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장애인 시설이라면 탈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시설 직종의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 기관의 시설들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이런 곳에 가면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곳에 응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종합 사회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협회. 그런 곳에 가면은 그 사회복지관들에서 주로 다루는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노인복지관에 내가 간다면 노인복지관 협회에 들어가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본인이 원하는 기관들의 그 협회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두 가지 한 가지 정도는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 질문 좀 정리를 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예상 질문지 및 답변서를 좀 작성하고 그것을 연습해라.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말자. 모르는 것은 질문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렇게 꼭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좀 답변하는 방식들도 면접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이 기관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로 좀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전에 이력서.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쓰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숙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력서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한 말들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면접에 참여해라. 그리고 면접 시간에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그 자기소개서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자신감 있게 면접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인데요. 현재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곤달인 사회복지사인데 우리 협회에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곤달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와서 처음에 본인이 어떤 소개를 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서 심사위원 그 면접관들에 쭉 나눠줬어요. 카드 뉴스로 만들어 와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친구가 했던 상황들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구나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하게 보여진다기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이어진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준비들을 해왔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서 제가 채용을 했고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본인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 아주 협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원 사회복지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다. 나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 그리고 이런 분의 그 용어들은 협회의 슬로건이거든요.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행동하는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부분들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활동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뽑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행동하고 동행 이런 부분들이 협회의 어떤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녹아낸 자기 소개서였다. 이렇게 저는 기억해서 그날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고 만장일치로 곤달인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시작을 좀 늦게 해서 딱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이야기한 것들도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굴을 너무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동료로서 만나면 좋겠고 저희가 또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 협회에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새내기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해서 취업을 한 사회복지사 교육을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볼 때 아는 체 해주시고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경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기관을 잘 선택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